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기다리던 곳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이 4구역 재개발인 장이 자이 레디언트, 그리고 또 중화 1구역 재개발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청약 일정을 일단 소화했습니다. 리버센 SK뷰는 미계약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고분양가 논란에 비해서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둔촌주공과 장이 4구역은 많은 사람들이 또 계약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계약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또 미분양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지금 상황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또 계속해서 폭등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세 차익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이 고민이 생기고,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청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청약 모집 공고가 떴고 이제 진행 중이고,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은 아직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그냥 간을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곧 청약이 시작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광명에서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철산주공 8, 9단지 재건축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그리고 또 광명 뉴타운 10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이 두 곳은 행정구역은 경기도이지만 광명시,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또 서울이라고 봐도 될 만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앞으로 나올 아주 굵직굵직한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가 끊임없이 대기 중입니다. 이번에 끝이 아닌 앞으로 또 줄줄이 어떤 변화가 예고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아파트 단지들이 그동안 청약이 나온다 하면서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또 22년 말에 갑자기 이렇게 왜 밀린 물량들이 폭발하듯이 막 터져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청약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도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청약 불패라는 어떤 믿음이 있고 거기에 청약 대기자들이 또 많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자가 내 맘대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해도 완판될 거라는 어떤 강한 자신감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약이 계속 뒤로 미뤄졌습니다. 좋은 시기를 본 겁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승의 노림수. 2020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기대하느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고, 또 중반이 돼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지는 또 어떤 개편을 통해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기 위한 또 그런 심리 때문에 계속 청약을 뒤로 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모든 아파트들이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보다는 높게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건 어디 가나 다 비슷한 또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밀린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 주택 공급자가 후분양을 할 게 아니라면 이거 무한대로 청약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자기가 굉장히 센 척하지만 청약이 완판될 거라고 자랑을 하지만 자기 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대주단한테서 돈을 빌려서 짓는 거고 거기엔 또 이자가 붙습니다. 일반 분양이 뒤로 늦어지는 만큼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의 이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센 척 해봐야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시간 질질 끌어서 내년에 해도 될 텐데 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게 터져 나올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청약 시장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내년 부동산 시장이 올해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광명 뉴타운
가까운 19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광명 사거리역으로 직선거리로는 대략 한 700m 정도 됩니다.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 주공아파트 8구단지의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아니고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철산역이 직선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역세권으로만 보면 이 부분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단지 규모 면에서는 호반 서밋이 1051세대로 대단지 기준을 턱걸이 했습니다. 철산 자이는 3804세대, 굉장히 큰 매머드급 단지로 역시나 단지 규모 면에서는 철산 자이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브랜드 선호도 차이를 보면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가 아무래도 호반 서밋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선호도가 전국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철산 자이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각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보고 호반 서밋은 조정면적 59제곱미터가 6억 6,900만원에서 6억 8,290만원대까지 있고 84제곱미터는 8억 7,920만원대입니다. 철산 자이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7억 3천만원 그리고 8억 1천만원까지 요 수준이고 84제곱미터는 9억 3,600만원에서 10억 4,900만원으로 10억대까지 물량이 있습니다. 분양가 차이를 두 단지 간에 어느 정도 나나 한번 보게 되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최고가 기준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전용면적 84는 1억 6,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개 단지 사이의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상 영상에서 쭉 말하듯이 어떤 한 곳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도 더 넓은 지역들을까지 한 번에 봐야 어떤 이게 정말 적정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 또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곳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의 청약 단지들하고도 가격 차이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둔촌 주공은 일단 좀 열외로 제외하고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만 하는데 분양가가 7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5호선이 있지만 9호선 생태공원역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몇 년 후에는 여기가 초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 강남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단지 규모는 1299세대로 대단지의 기준으로 삼는 1000세대를 조금 넘습니다. 한 30% 정도. 서울의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 여기 한번 보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7억 5,940만원부터 7억 9,840만원까지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9억 3,130만원부터 10억 2,35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그리고 초역세권이고 주변에는 광운대역에 GTX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를 보면 또 여기도 2,840세대로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자이 레디언트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랑 어떤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곳의 비교를 한번 또 유심히 보셔야 전체 가격이 맞는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 단지별 또 특성이 있는 거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다 다르고 개발 속도도 다르고 틀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집을 매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몇 가지를 단순 나열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니까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1단지, 2단지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가운데 있는 메인 도로가 지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남동향, 남서향 배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도로 양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판단에 직접 맡기겠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이 보이는데 여기는 기부 체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금 체납 이런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공원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홈페이지에 일반 분양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해당 동과 층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로열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적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서 어느 평형대에 청약을 해야 할지 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의 단지 배치도를 보면 가운데에 큰 공원이 있고 주변으로 V자 배열을 한 단지들이 이렇게 동들이 배치가 됩니다. 역시나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매머드급 단지인 만큼 정렬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요즘에 신축 단지에서는 정남향이라는 거를 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이렇게 남동향, 남서향으로 갈매기 모양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84제곱미터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배정받을 수 있는 곳도 1층에서 4층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일반 분양의 주력은 59제곱미터로 여기는 59제곱미터는 고층 배정이 또 가능합니다. 평면도 구성은 두 단지 모두 다 3베이, 4베이, 타워형 골고루 다 있는데 특별히 모난 부분이나 너무 옛날 방식의 구식의 구조는 아니어서 특별히 제가 언급할 만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 무난한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를 보면 호반 서밋과 철산자이 두 개 다 모두 전매 제한이 8년, 거주 의무가 2년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은 26일에 특별공급, 27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등 청약 신청일은 두 개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릅니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23년 1월 5일 목요일이고 철산 자이는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을 살짝 다르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살살 꼬시는데 이 꼬신다는 거는 또 그들만의 속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청약 공고를 분석할 때마다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확실한 것은 지금은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부동산 하락기에 있고 최고가를 대비해서는 평균 한 30% 정도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딜 가나 다 비슷합니다. 내년의 부동산 전망도 어둡습니다. 당분간은 청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주변에서 잘했다는 소리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10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면 10년 후에나 결판 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철저한 자금 계획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여기는 정말 내가 살 곳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